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문안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 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이렇게 보수파, 나라를 걱정하시는 보수파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께,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재판하에 온 이 지기현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지기현 재판부에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고 또 예상하신 그런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 판결의 당부당에 관해서는 뭐 별도로 논의를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우선 그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이재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 판결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경찰과 검찰에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지 그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신문 오늘 이제 방금 나온 이 기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국회에 군을 투입했고 상당 기간 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에게는 18년, 조지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형 등이 선고가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3일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제가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하자면 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군대를 국회에 보낸 건 사실이지만 실탄으로 무장시킨 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게 아니므로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항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기현 재판부는요, 이 핵심이 이 실탄으로 무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게 아니고,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 그 자체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목적에 관해서 국회의장과 여당과 야당 대표, 그때 당시는 이재명이랑, 그러니까 동훈이겠죠, 주요 인사를 체포해서 국회의원들이 토의하거나 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이거를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이 헌법기관인 국회가 그 기능을 상당 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때 당시 그 계엄 포고문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게 된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명분을 내섰지만, 이는 이제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명분과 목적을 혼동했다는 게 뭐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이게 그러면은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거는 국헌문란의 목적인데, 더불어민주당이 하도 방해돼가지고 국정수행이 전혀 상당히 곤란하다, 현저히 곤란했다 하는 사정은 뭐 명분에 불과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특히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을 했고, 또 상관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한 군인과 경찰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다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가 됐다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거는요, 과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었겠느냐. 내란죄 자체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사건 초기부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등과 이 합동 수사를 했고, 특히 경찰과 합동 수사팀을 꾸렸으므로 그 과정에서 수집된 이 증거들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고, 공수처의 수사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지기현 재판부는요,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 그 헌법이 소추를 못하도록 하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다만 소추는 못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재명이가 지금 어떤 죄를 지금 현재 피의 혐의자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피의자 지위에 있고,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인 거죠. 신자유연대 800만 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외환죄로 고발을 했다. 그 내용이 뭐냐? 자, 이재명이 등에 대해서 형법상 일반 이적죄 또는 일반 이적 예비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했다는 거죠.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는 구체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직 중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 등 미화 800만 달러를 주식회사 쌍방울로 하여금 대납하게 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다. 이 사건 연루된 이들은 제명이 포함해가지고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면 물론 막대한 외화의 북한 반출 경위와 목적에서 볼 때 북한으로의 불법적으로 송금된 외화가 북한의 군사상 이익으로 직결이 됐다. 발생 경위와 그 사건의 내용을 봤을 적에 이 피고발인들이 공모해서 북한 측 인사와 접촉했을 당시 당연히 이제 승인 내지 허가를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러므로 이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 대북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의 적법성 여부도 철저히 수사를 좀 해봐야겠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죄이죠. 내란죄는 수사와 소추, 재판이 모두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이 외환죄도 대통령의 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범죄인데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게 작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7개월이 훌쩍 넘었죠.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경찰이 무슨 재명이를 소환을 했다거나 그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다거나 하는 소식을 전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진작에 보도가 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소식은 없고요. 과연 이 행정부 장관의 지휘 지시를 받는 이 경찰이 이 자기 행정부의 이 수장이라고 할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방북 사례금 800만 불이 군용으로 전용된 증거가 있느냐 하고서 경찰이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뭐라고 캐물었느냐 하면 고발인 측은요, 경찰이 북한으로 넘어간 미화 800만 달러가 적국의 군사상 이인과 어떻게 직접 연결이 되는지 설명할 것을 고발인한테 경찰이 따졌다고 합니다. 이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 그 자체는 부인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게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고발한 당신들이 입증을 해라. 이렇게 따졌다는 거죠. 이런 경찰의
그 캐물은 이 신문한 고발인 내용이 황당한 것은요. 이 미화 800만 달러의 목적에 관한 입증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죠. 800만 달러가 넘어갔고 그 현금으로 넘어갔다면 이것은 뭐 북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무기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기타 뭐 피복류를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설령 뭐 쌀 이런 거 식량을 샀다고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그 식량을 샀다고 하면은 그거를 일반 주민들에게 나눠줬겠습니까? 아니면 군용으로 썼겠습니까? 설령 일반 국민 그 북한 주민한테 그 쌀 줬다 뭐 식량 줬다 이렇게 할지라도요. 그 일반 주민들이 이게 보통 주민들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명령에 의해서 언제든지 인민군 전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구호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어떤 국제사회라든지 이런 중립적인 공정한 기관에 의해서 감시가 이루어지는 아래에서 어떤 구호 물자 이런 게 북한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현금이 그대로 반출돼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자체로 외환죄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경찰이 증거 있냐? 증거가 있으면 니들이 갖고 와라 뭐 이따위로 지금 신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김영철인가요? 그때 당시 800만 달러 받았다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잡아다가 그러면은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돈을 썼는지. 그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신자유연대 측은 북한으로 넘어간 미화만큼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유통과 교환이 가능한 유가 상품이다. 달러가 그렇다는 거죠. 미사일을 살 수도 있고 군량미를 살 수도 있고 소총을 살 수도 있고 핵개발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김정은 일가의 각종 호화 사치품 구매에 사용할 수도 있다. 당연히 이런 게 전부 다 김정은 정권 통치에 기여를 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행위에 해당한다.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뭐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800만 달러라는 거금이 넘어간 거 그 자체가 이적죄인 거가 맞습니다. 또 UN 대북제재 위반이 되고요. 그래서 뭐 살펴볼 것이 더 있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사건도 있었던 거죠. 서울경찰청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 사건도 불송치하고 그냥 뭐 수사도 안 하고서 뭐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뭐 이재명을 불러서 뭐 물어봤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2025년 6월 2일에 작년 6월 2일에 김어준의 겸손 어려운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자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무관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화영 사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지금 이화영이 말한 것도 있는데 자기는 쌍방울 이 대북 송금 사건과 무관하다 하는 게 마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의견 표명이라 합니다. 뭐 의견 표명입니까 이거를? 이게 이재명이 이 사건에 관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분명히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죄가 안 된다. 이러고서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말하자면 이 정권의 호위무사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끈떨어진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잔혹하게 굴고 권력이 붙어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봐주고 면책하고 경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지고 해서 지금 검찰로부터 사실상 거의 모든 수사 권한을 경찰이 이어받았는데 경찰관들은 경찰관 그만두면 집에 가서 뭐 합니까? 백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판결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 대통령의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가능하다 하는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7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재명이 외환죄로 고발이 당한 지가 7개월이 넘었고 다른 단체들 고발한 것까지 하면요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왜 수사를 안 한 겁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조그만 도움, 십시일반으로 돕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미디어가 자유대한민국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